이번 시간에는 회사 등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은 회계 처리하고자 하는 회사를 연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작업으로서 프로그램 설치 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해당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며, 입력된 내용은 각종 서식에 회사 정보 관련 부분에 표시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고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K랩 실행하시고요. 총목은 전산회계 2급, 드라이브는 C, 회사는 영진상사로 해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는요, 회계관리, 재무회계, 회사 등록에 들어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 부분에 회사 등록입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는 아무런 내용이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학습용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메뉴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설명은 시험에 관계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할 회사 코드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당사의 회사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개인이면 개인을, 법인이면 법인을 선택합니다. 네, 사용을 할 경우이므로 사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연도를 입력하는 건데요.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개업연월일이 2011년이라면 2018년은 8기가 됩니다. 2011년이 1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이 되면 1기가 되고, 다음에는 2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3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회계연도 지수를 넣고 연도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그 다음에 그 대표자의 주민번호,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주소, 그 다음에 업체, 종목, 그 다음에 개업일,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일반 과세 사업자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회사가 개인 기업이고요. 일반 과세 사업자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기업이며 일반 과세 사업자고요. 업종은 도매 소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일반 과세는 사업자 등록 시 개인 사업자가 선택하는 부분인데,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판매할 경우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온 회사는 일반 과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온 문제를 보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지금 프로그램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미리 자료를 입력해 놓고요. 수정을 해라, 추가로 입력해라,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영진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고. 네,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를 등록한다고 그랬고요. 네, 시험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는 회사
관리 및 각종 서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입력하는 칸이 많지만 시험 시에는 이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제가 체크한 부분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반 과세자인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이게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라고 안 나오고 개인 사업자, 그 2번 내용처럼 개인 사업자 이렇게 나올 경우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가 있다고 그랬죠? 시험에 나온 회사는 일반 과세 사업자이므로 일반 과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이름, 대표자, 대업일,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있죠? 그 부분은 생년월일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생년월일로. 예,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민번호 앞에 6자리가 생년월일이죠.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그 다음에 그 사업자의 주소, 그 다음에 업체, 종목, 그 다음에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 이렇게 점검하면 됩니다. 이 체크한 부분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하는 거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동정하는 방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검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한 부분 있죠? 그 부분 이걸로 이제 점검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반 과세 3번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2번입니다. 104-03-1125 맞아요. 그 다음에 영진상사 좌측에 회사명에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영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시험에 나올 때 회사는 개인 사업자이다라고 시험 문제 실무시험 맨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전산회계 2급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연월일은 10번에 있습니다. 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것만 확인해 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에는 더 많은 정보 제공을 위해서 더 칸이 많지만 이 프로그램이 전산 세무회계잖아요. 세무서식까지 관련해서 쓸 내용들이 다 메뉴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칸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 시에는 제가 체크한 부분만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주고 문제를 푸는 것이니까 다른 부분을 점검할 수는 없죠. 예,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장 주소를 말합니다. 사업장 주소를 말하고, 예, 사업장 주소가 입력이 안 돼 있을 경우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예, 사업장 주소는 시험 문제를 푸시면 시험지에 보통 이제 써져 있게 되는데요. 거래처 등록할 때도 똑같습니다. 거래처 등록할 때도 우편번호 입력은 승력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특히 거래처 등록할 때는 그 문구가 거의 대부분 써져 있고, 우리 회사 등록에 있는 그 사업자 등록증 보고 하는 데는 이제 그런 문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가 없다 해도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에 우편번호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편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지금 처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번호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우편번호를 넣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거래처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알아도 있으면 좋습니다. 우편번호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 주소 6번이고요. 우측에 우편번호 넣고 싶으면 말풍선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기 싫으면 바로 앞자리 클릭하고 F2를 누르셔도 됩니다. F2.
그래서 말풍선에 해당되는 그 단축키가 F입니다. F는 상단에 코드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코드가 바로 F에 해당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패널표로 넣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봤더니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사용해요. 도로명 주소 플러스 건물번호로. 자, 서울특별시 검색어에 도로명 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넣으라고 되어 있으므로 마우스로 클릭하고 영등포로 78길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질문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띄어쓰기 해서 쳐주시고요. 검색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영등포로 78길 4 가로열고 집원동 신길동이 떴죠. 위에 거 파란색을 선택합니다.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하게 되면 집원동까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당연히 틀리게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편번호를 넣기 싫다 그러면 여기다 직접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78기 4까지만 쓰면 되겠죠. 가로 열고 11동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업자 등록증은 지금 현재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집원동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그 집원동까지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자의 주소가 되어 있는데요. 네, 사업자의 주소는 자택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택 주소는 세무신고 시에 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프로그램이 그걸 고려해서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지금 사업자의 주소, 이 부분이 주택 주소가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의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세법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 주소는 부가세 신고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주소는 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그 해당되는 사업자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내용을 봤는데 경기도 부천시 도마루로 358번 길 20자 이렇게 돼 있고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했으므로 집원동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집원동이 안 들어가 있지만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므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태를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밑에 보면 업태가 나와 있죠. 예. 생년월일 하나 안 봤는데 생년월일은 제 개업년월일은 봤고요. 개업년월일 17번에서 생년월일은 피크자 주민번호입니다. 78년 5월 23일생이거든요. 예, 맞죠? 예.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업태는 도섬이고 그 다음에 종목은 왕구인데 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고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영등포 세무서장 있죠? 그 영등포 세무서장에 해당되는 부분, 그 체크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21번입니다. 예,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세무서를 넣는 부분이 21번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만 체크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22번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21번에다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자리에 사업자 등록증 맨 밑에 있는 세무서를 넣는다는 거. 그 주소는 이렇게 타이핑하시면 되고요. 예, 도로명 주소는 신주소니까요.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를 다 풀게 된 거죠.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자, 하단에 있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자, 회사 등록 메뉴는 한 문제만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기출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한 번만 하면 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를 많이 다운받아 놨습니다. 자, 한일상사입니다. 2번. 한일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맨 위에 개인 사업자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시험지 실무 시험 맨 위에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인지 간이 과세인지 언급이 없지만 일반 과세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자, 학습을 위해서 회사를 변경해야 되는데요. 우리 봐주시면 회사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아이콘이. 얘를 눌러서 회사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눌러가지고요. 한일상사로 바꿔주십시오. 변경. 회계관리 재무회계에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일상사 들어왔고요. 자, 어디 보면 된다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 바로 밑에 있는 거 이번에 개인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명, 상호이죠. 예, 대표자 이름, 개업일, 생년월일 나와 있으면 주민번호에서 확인하고 사업장 주소, 업체, 종목, 그 다음에 밑에 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검하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확인했어요. 예.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2번에서 확인하는 거죠. 예. 105-0183-917 맞아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 예, 자칙 회사명에서 맞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이한일 맞고요. 그 다음에 개업일이 나와 있죠. 2015년 4월 10일. 그 1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2015년 4월 10일. 그 다음에 생년월일 있는데 5번에서 확인해요. 14년 11월 8일생이죠. 1914년 11월 8일. 맞아요. 네, 사업장 주소. 이번에 잘 보시면 우편번호가 입력이 안 돼 있죠? 자, 그럴 경우, 예, 이것만 보고 점검하라고 이렇게 낸 거예요. 예. 이 주소가 그런데 틀렸어요. 자, 이거 답을 쓰실 때 사업자 등록 중에는 어차피 우편번호가 없기 때문에 우편번호 넣지 않으셔도 맞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우편번호까지 넣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타이핑 하기를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우편번호까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해당되는 서식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 볼 때는 이제 시험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보고 쳐서 입력하면 되겠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으실 때는요, 띄어쓰기 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띄어쓰기 하셔서. 즉, 지문대로 똑같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앞에 그 영진 상사하고 달리 얘가 안 나와 있죠? 네, 사업자의 주소. 사업자의 주소가 문제 낸 사람이 이게 표시를 안 하면, 우리도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업자 주소에다 입력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변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주변동으로 되어 있는 거라면 또 주변동으로 넣는 거죠. 즉 예전에 발급을 받았을 경우 주변동으로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소는 도로명, 주변동 두 개가 바꿔가면서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얘는 신주소가 아니니까 이제 부가 맞고요. 이게 신주소 여부는 채점 대상하고 관계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맞춰 놓는다면 이제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로명 주소는 신주소니까 여로, 도로명 주소가 아닌 주변동 주소는 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면 업체 도소매 맞고요. 종목 운동화 맞죠? 예. 그 다음에 어디 본다고 그랬어요? 맨 밑에 본다고 그랬죠?
세무서, 마포 세무서 21번 이렇게 봐요. 그런데 종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101번 이 코드 자리인데 얘를 누르고 F2를 하거나 아니면 말풍선 상단 이렇게 코드 하나를 누르고요. 거기 마포, 이렇게 마포 보이면 누르면 되고요. 안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상단에 이 검색어 자리에다가 타이핑을 하셔서 이 자리에다 타이핑 하셔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한 글자만 쳐도 그 글자가 들어있는 게 나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자 하나만 써볼게요. 맞자가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마포 세무서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낼 거고, 참고로 실무상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이메일로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꼭 넣으셔야 되는데요. 그 이메일을 넣는 부분이 추가사항의 6번입니다. 시험에는 추가사항을 내고 있지 않아요, 현재. 그런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원이 끝이 났는데 교재 여기다 좀 밑줄 좀 그어놓으시면 좋아요. 사업자 등록번호 우리가 입력된 거 확인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입력이 안 돼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사업자 등록번호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는 세 자리로 시작되는데요. 그 세 자리는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낸 그 세무서 코드입니다. 맨 앞에 세 글자는 세무서 코드예요. 숫자 세 개는.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가운데 자리가 이쪽 분야에서 공부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번호가 1번부터 시작되는데요. 1번부터 79번은 개인사업자한테 부여합니다. 과세 물건을 파는 개인사업자한테. 90번부터 99번은 미연세 물건을 파는 개인사업자한테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은요. 본점은 81, 86, 87을 이렇게 부여를 받고요. 비점은 85번을 부여받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82번을 부여받는 거죠. 82번을 부여받아요. 그 마지막 다섯 글자는 1년 번호 4자리하고 검증번호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번호만 봐도 이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음이 좋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이게 개인이다 법인이다 확인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두시면 학습상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므로 틀리지 않고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반복해서 우리 뒤에 기출문제 20회 있거든요. 그걸 푸시면 더 훨씬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